인간이 동물 중 유일하게 어미가 자식을 데리고 있는 기간이 가장 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완성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아지는 태어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걸을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은 누군가의 보살핌 없이는 아예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태생적으로 인간은 부모 자식 간의 연결이 긴밀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다 컸음에도 희생적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녀가 부모를 붙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부모가 자식을 붙들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모든 걸 자녀에게 바치고 나면 나에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시간과 재산을 투자하고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현실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실제 경험에서 얻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똑똑한 조언을 나눠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녀에게 더 많이 해주지 못했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깨닫는 가장 큰 진실 중 하나는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삶은 별개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자신의 것이며 그들의 선택과 결정 역시 그들의 몫입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를 위해 매달 생활비를 보내며 16년간 홀로 살았던 부산의 한 식당 주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연락도 없고 명절에도 오지 않을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연락이 올 때는 반갑게 받되 기대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은 종종 우리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없으면 자녀가 어떻게 살까? 라는 생각은 실은 자녀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의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것은 그들의 날개를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새는 새끼를 둥지에서 밀어내야 날개, 짓을 배우게 합니다. 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녀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그들을 믿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지 평생 그들의 둥지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자녀가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런 자유로운 태도가 오히려 더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지금 자녀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자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만의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부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여러분 자신의 꿈과 열정으로 채우세요. 기억하세요. 가장 훌륭한 부모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 때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은 경제적 자립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재산을 투자하고 자신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자녀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부모들의 상당수가 심리적 불안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고 부담이라는 미묘한 긴장감이 형성됩니다. 제주의 한 식당 주인은 자녀들이 서울 명문대에 합격한 후에도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재산의 80%를 잃고 난 후에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달 연금을 받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자녀들에게 의존하면 결코 당당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만의 수입원을 갖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풀타임 직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기를 활용한 소득 창출, 임대 수입, 적절한 투자,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 관리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 관리는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감정이 아닌 합리적 판단으로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 이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감정적 결정으로 모든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겼다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보장할 최소한의 안전망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의 가치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결정권과 삶의 주도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존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녀가 경제적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 단단한 뿌리를 내리세요. 그것이 당신과 자녀 모두에게 건강한 관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제적 능력은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해 두셨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계획이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조언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부가 있어도 어떤 사회적 성취가 있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과 가족 부양을 위해 젊은 시절 자신의 건강을 희생합니다. 내 건강은 나중에 챙겨도 돼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을 미루다가 노년기에 들어서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20분의 산책. 이것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어떤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만으로도 심장병 위험을 30%, 당뇨 위험을 50%, 우울증 위험을 4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도 힘들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다 보니 이제는 산을 오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년간 시달렸던 허리 통증도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건강 관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과식은 피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근육량 유지와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난 건강해서 병원 갈 일이 없어. 감기도 안 걸린다니까.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다가 큰 병이 찾아왔을 때 후회합니다. 건강은 아프고 나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 관리해야 남은 생을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동차도 고장 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데 우리의 몸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초기에 발견된 질병은 치료 가능성이 높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질병의 징후가 없더라도 연 1회 정도의 정기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에 대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 교육에 쏟았던 열정의 일부만이라도 자신의 건강 관리에 쏟아보세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내일은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으로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조언은 미니멀 라이프의 실천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모으며 살아왔습니다. 집, 차, 가구, 옷, 장신구. 이런 물질적 소유가 행복과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을 겪은 세대일수록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 있어도 안 쓰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가 아닌 경험과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요. 20년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며 모아둔 것들로 가득했죠. 그것들을 버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물건이 나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의미 있는 소유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비우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적 공간, 시간적 여유와도 직결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면 청소와 관리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정말 즐기는 활동, 의미 있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특히 노후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나 주거 환경 변화가 필요할 때 평생 모은 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만들어 온 공예품, 오래도록 입지 않은 옷들,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집안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때는 소중했던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단지 버리기 아까운 것들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물건들이 가득 찬 집에서는 공간의 주인이 사람이 아닌 물건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남겨질 사람들에게 주는 부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 많은 물건들은 필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을 마감한 후 남겨진 이들이 그것을 정리해야 할 때 느낄 혼란과 부담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물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간직할지 결정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은 실제로 많은 가족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년 인생에서 모은 물건들을 80일 동안 매일 조금씩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아이들에게 짐을 물려주기보다 정리된 삶을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소수의 물건들만 남았고 마음도 집안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작은 공간 하나씩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 중복된 물건, 추억이 담겨 있지만 실용성이 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줄이는 것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물질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소유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먼저 불필요한 짐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새로운 경험과 관계를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비움의 미학을 통해 얻는 심리적 자유는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보다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조언은 새로운 소속감을 찾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면 많은 분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정의했던 직업과 역할이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크게 축소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새로운 소속감과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퇴직 후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죠. TV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에서 도자기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집니다. 그동안 자녀와 가족을 위해 미뤄두었던 꿈이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 배우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어 포기했던 취미가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시간입니다. 복지관에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러 다니거나 자신의 특기를 살려 봉사를 하는 등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보세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배우는 것이 더 깊은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눈 뜨면 나갈 곳이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과 목적과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봉사활동 역시 제2의 인생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요리 실력이 있다면 무료급식소에서, 오랜 직장 경험이 있다면 청년 멘토링에서, 손재주가 있다면 수공예 교실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까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강좌에 등록하기, 봉사단체 찾아보기, 동호회 가입하기, 혹은 이웃과 간단한 대화 나누기. 이런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소속감은 단순히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물리적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과 수용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입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하는 좁은 관계망을 벗어나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새로운 소속감을 발견할 때 진정한 자립과 행복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5가지 조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5가지 조언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바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은 결코 슬프고
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와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타인, 특히 자녀를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기술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제는 진정한 자신의 행복에 몰두할 시간입니다. 인생은 마치 책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장을 슬프게 끝내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맡기느냐의 차이입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온 부모님들, 자녀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던 분들, 이제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선물을 드릴 때입니다. 그 선물은 바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이 특별한 시기가 주는 선물들을 발견해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